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나르시시스트도 사랑의 감정이 있냐는 거였어요. 이제 아마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고 할까? 근데 나는 분명히 이 사람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르시시스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들이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공감 능력이 없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면요. 나르시시스트 스펙트럼을 봐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스펙트럼을 한번 볼게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제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이제 강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중간 단계로 넘어가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은 좀 꼴불견이긴 해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강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확신을 넘어서서 이제 허영심까지 있는 거고 혹은 자기를 과대해서 이렇게 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건강하진 않습니다만 타인에게 그렇다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꼴불견이다.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은 다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과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런 친구가 있다. 그래서 쟤는 말만 하면 다 친구들이 무슨 기업 인사팀에 있고 어디에 있대. 외국에 산사주 이렇게 방학 때 잠깐 갔다 온 건데 마치 자기가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끊임없이 만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지 혹은 내가 얼마나 교수님에게 인기를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실상 보면은 별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이제 그냥 본인 자신이 좀 건강하지 않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뻥을 자주 쟤는 정말 다 뻥이야, 뻥쟁이야, 아니면은 다 부풀린다, 과장한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넘어가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됩니다.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부터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니고 인격 장애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로부터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근데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줬을 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Q&A에서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친정에 굉장히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목돈을 막.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분명히 인격장애여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본인의 부모 형제에게는 돈을 너무 많이 퍼준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부모나 혹시 내 형제에게 목돈을 막 퍼줬어요. 막 돈을 대줘서 1,000만 원, 몇천만 원 해주고 내가 빚 갚아주고 어디 목돈 내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난 정말 능력 있어. 나는 정말 훌륭한 누나야. 정말 나는 정말 대단한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무언가 베푸는 것의 하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것도 챙겨줬어. 나는 막 이것도 해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나르시시스도 미국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열어가지고 애기 출산하기 전에 베이비 샤워라는 파티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주관을 해주는 거예요. 산모는 참석만 하고, 근데 이거를 다 주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쟤는 저렇게 친구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내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혹은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받을 게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받을 때 이제 보답을 받기 위한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죠. 바로바로 보답을 안 해주면은 화를 내니까.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도 이 나르시시스트 전문가인 샘 백린이라는 사람이 규정을 한 malignant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악성 나르시시스트. 매우 독한, 매우 독이 되는, 매우 못된 나르시시스트를 따로 규정을 했어요. 이런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하위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중에 정말로 악성인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와 같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화에서 이해되는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나 공감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인과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와의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할 때는 바로 이제 이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이고, 여러분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매우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나르시시스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사랑, 존중, 애정, 관심을 매우 절박하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해서 타인에게 막 자석에 끌리듯이 막 찾아다니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디펜던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와 이런 연인 관계나 애착 관계, 애정 관계가 가능한 사람들도 오직 코디펜던트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코디펜던트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이 코디펜던트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얻고 싶어하는 사랑과 존중과 돌봄을 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씻어지지 않은 학대, 잊을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를 경험한 상태에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갈구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을 어떤 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잔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잔이 텅 비어 있어요. 어렸을 때 봐왔던 상처와 내면의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사랑과 존중과 돌봄에 매우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코디펜던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만 돌보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문제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개입하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디펜던트가 나르시시스트의 이 빈잔을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잔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이 잔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자, 왜 채워지지 않느냐 하면 이 잔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밑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랑을 주어도, 그 어떠한 관심과 그 어떠한 애정과 그 어떠한 돌봄을 해주어도 이 잔은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르시시스트는 본인들은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되돌려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를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받기만 하는 사람을,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코디펜던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정말로 본인들이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껴요. 이건 정말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르시시스트와 연애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이런 감정이 느끼지 않는다. 막 전혀 감정적으로 밀착이 되는 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가 가지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갖는 감정보다 더욱더 강하게 밀착되어 있고 매우 강렬하고 매우 집약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만나서 매우 황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르시시스는 본인이 평생 추구했던,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코디펜던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정말 서로를 막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코디펜던트랑 나르시시스는 둘 다 서로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마침내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운명의 짝이야, 막 우리는 정말 소울메이트야, 막 네가 바로 막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이런 관계는 평생에 막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나르시시스의 마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디펜던트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존중을 해주고 애정을 주고 돌봐준다고 할지라도 이 양동이는 영원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막 치켜 세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인지, 뭐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내 몸매가 어떻고 하면서 본인의 뭐 지식과 뭐 알고 있는 거 막 사실은 뭐 막상 들어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되게 얄팍한 지식인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막 그거는 막 자랑하고 막 자기 자신을 추켜 세웁니다. 그쵸?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굉장히 절박하게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자, 나르시시스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구멍까지 있으니까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절박하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코디펜던트 뿐이죠. 나에게 이 끊임없는 사랑, 애정, 관심, 배려, 자, 이것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부어줄 수 있는 코디펜던트,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에겐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면이 텅 비어있고 구멍까지 나 있으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 사랑의 감정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채워주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컵이 있지만 똑같은 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컵이 있는데 이것도 텅 비어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서, 자, 근데 이 구멍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이 잔이 채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컵이 다 채워지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구멍이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전혀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퍼주는 이타적인 그 사람을 평생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는 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부어주는 한에서 보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나르시시스도 악성 나르시시스트,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 수준의 나르시시스는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나르시시스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지지와 헌신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나르시시스와 이런 연애 관계가 있는 분들께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르시시스인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나르시시스가 아닌가? 헷갈리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내년부터 코디펜던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은 꼭 제 영상을 구독하고 알람 버튼을 누르셔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코디펜던트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셔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건강한 연애, 건강한 관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